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2월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은 상황. 기획재정부도 기본적으로 과세 원칙은 정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기타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서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 원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 4.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받는 수입을 복권 당첨금이나 뇌물 등과 같은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강한 반발을 사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정부에 제안한 대안은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계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종교인 과세 논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정교 분리와 윤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는 최근 교단장 초청 간담회에서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국가 권력이 종교 행위를 침해할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성직자의 종교적 봉사를 노동의 행위로 간주,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국대책위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법으로 정하기보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한편 범교단이 참여하는 기독교 싱크탱크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 방침과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만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교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이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종교인 과세와 그 방법론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종교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 관계자들이 임시국회에 앞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보다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기타 소득 항목에 포함하게 됐다며 종교인 과세 논란이 계속되는 현상을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장합동 목회자 세금 납부 대책연구위원장 라계동 목사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자발적 납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 구자우 사무총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도 제정되기 전에 시행령을 먼저 만든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를 언급하는 한편 주요 교단장 전체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자고 기재부에 제안했습니다. 예장합신 박종원 전 사무총장은 종교인들이 소득에 대해 부담은 하되 종교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과세 체계보다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42.6명, 33분의 1명꼴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오늘 문화선책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뮤지컬 메리골드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 인구 중 15,56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일 42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친구, 가족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어느새 자살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때 우리가 강조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자살하지 말자라는 말보다는 사랑해라는 말로 관심과 위로를 주는 행복한 뮤지컬 메리골드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그 끝에는 행복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메리골드는 세상과 소통하며 비기독교인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극단 비유의 작품인데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메리골드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세상살이가 힘에 겨워 벼랑 끝에 선 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로 고통받는 환희,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자살을 한 뒤 그 충격으로 폭력을 휘두르다 한 아이를 자살에 이르게 한 건영, 전교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로 인해 각성제에 손을 대는 보영, 기러기 아빠로 지내다 결국 술에 중독되고만 정수,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매번 버림받는 미나까지. 보통 엄마들 딸들이 이런 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말리는 거 아니야? 몸 상하니까 먹지 말라고. 공부도 좋지만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엄마 뭐야? 매달 환율 걱정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난 또 왜 사는지, 내 가족은 누군지. 5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리고는 자살을 위한 카페에 가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살을 도와주겠다는 카페 운영자의 말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곳에 자살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나타난 한 남자가 고통 없이 잘 죽여주겠다는 말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장사하다니가 베테랑 다시는 길 편히 모실 자살 전문가 편히 믿고 따르시라 편히 모실 테니 걱정 말고 나를 따르라 한 방을 보여주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 서로 갈등하기만 했던 이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비로소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뮤지컬 메리골드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변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의 가치를 깨닫길 바라는 마음을 무대 위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금 목걸이 차고 있으면 엄마가 꼭 내 옆에 있는 것 같았어. 미안해. 생명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뮤지컬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지금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살을 택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선택한대요. 네, 이 공연을 통해서 그 곁에 다가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혹시 고통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거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연을 보셔서 정말 회복되고 그 사랑을 정말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꽃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 공연을 통해서 꼭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골드는 오는 2월 9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정기총회와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에도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제4차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5명의 신임이사가 위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올해 교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외에도 교회법에 관련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제까지의 화해 사역을 종합해 저널 제1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중재원은 이 같은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성 조일래 총회장을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환 교수, 한장총 전 대표회장 김정남 장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재 교수,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재승 장로 등 5명의 신임이사를 위촉했습니다. 중재원은 이와 함께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화해 중재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지난해 기독교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해온 점을 인정받아 2013 피스메이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재단법인 한국교회 연합사업유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민관협력을 통한 노숙인 지원 방안 연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 홈리스 대책위원회와 노숙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노숙인 지원 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고 과제별 민관협력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보고서가 내놓은 노숙인 복지의 기본 방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실행 사업과 기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행 사업은 다시 주거 부문과 고용 부문으로 나눠 각각 지원주택 연대, 기업 사회공헌 연계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기반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식 개선으로 나눠 지역 자원봉사 연계와 캠페인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사회에 고루 퍼져 있는 교회와 노숙인 지원기관과의 결연, 협력 사업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노숙 위기 예방과 노숙자 재정착, 편견 극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전신인 호남신학원을 설립한 조지 톰슨 브라운 선교사가 21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별세했습니다. 브라운 선교사의 한국명은 부명광으로 중국에서 출생해 1952년 국내에 입국해 사역했으며 1960년 광주와 순천의 신학교들을 통합해 호남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교인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나섬 공동체가 개최하고 있는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 이주자 선교, 다문화 가정 선교 등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훈련을 받게 되며 오는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찬양사역단체 디사이플스가 23일 2년 반 만에 6집 새 앨범을 정식 발매했습니다. 앨범은 플래닛 쉐이커스의 Nothing is Impossible 등 번안 찬양과 자체 작사 작곡 찬양들이 어우러져 디사이플스만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사이플스는 앨범 발매를 기념해 24일부터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선 로고스 호프가 오는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간 동안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 경기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되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이라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도, 서울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에는 대부분의 지방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다음 주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